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스핏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컨텐츠를 제가 기획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NSCA에서 주최하는 스포츠 영양학 코치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바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영양학 관련된 컨텐츠들을 여러분한테 아름아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뭔가 저도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데에 좀 한계를 느끼긴 했어요. 제가 그동안 스스로 운동하면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각종 캐틀벨, 짐내스틱 운동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조금 그런 카더라 이런 것보다도 정형화되고 일환화되고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최대한 간략하고 쉽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이고요. 크로스핏 레벨 1이랑 그 캐틀벨 중에서도 스트롱 퍼스트에서 하는 SFG 인스트럭터는 아마 제 유효기한이 만료됐을 거예요. 제가 스포츠 코치로서 현업으로 쭉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좀 바쁘게 일하느라 이런 것들을 잘 못 챙기고 있는데 어쨌든 라이센스는 만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캐틀벨 스포츠, 익스파, 그리고 CS 코리아 이런 것들 자격증이 있고 최근에는 NSCA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영양 코치 레벨 2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 있는 모 대학병원 내과 2년차 레지던트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왼쪽에는 제가 최근에 찍은 바디 프로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스포츠 영양학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분야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는 총론, 강론 이렇게 제가 나누어 놨는데 총론에서는 이제 정말 알기 쉽게 진짜 쉬운 내용만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간단한 것들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뒤에 올 강론은 이제 정말 실용적인 실전적인 내용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아마 되게 총론에서 마지막 요약편이랑 강론에서 마지막에 제가 요점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만 참고하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총론인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영양학 관련된 컨텐츠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고 이런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스스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내가 치밀하게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칼로리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게 도움이 된다 였고요. 내가 유지어터나 아니면은 대충대충 근비대를 위해서 운동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칼로리를 하나하나 계산해서 할 필요는 없다 였습니다. 근데 스포츠 영양학에서는 이렇게 에너지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에서는 에너지를 중요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스포츠 영양학이란 무엇이냐 보면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스포츠에 어떤 영양학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분야인데요. 결국에는 이 효율적인 스포츠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체력과 정신력을 향상시키는데 영양학적인 요소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크게 5가지 내용을 이제 펼칠 텐데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냐, 왜 먹냐, 그리고 요약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8개 영양소라고 단백질, 비타민 A, B1, B2, B3, 비타민 C, 철분, 칼슘도 잘 섭취해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당연히 우리가 탄단지 먹는데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챙겨 먹어야겠죠? 우리가 탄수화물이라 하면은 정말 많이 주워들어 아시겠죠? 통곡물, 생야채, 생채소 이런 것들 위주로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고 당연히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혹은 식이요법을 하는데 감자튀김만 가지고 탄수화물을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과자를 가지고 탄수화물을 먹는다던가 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좋은 탄수화물 먹는 게 좋습니다. 좋은 단백질은 가공육 같은 것보다는 이제 신선육 이런 거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하죠. 지방이 많이 껴있는 고기보다는 지방 함유량이 적은 고기를 먹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좋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포화는 상온에서 고체인 애들, 불포화는 상온에서 액체인 애들.
액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들기름, 참기름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뭐 아보카도 같은 것도 있고 견과류 같은 것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방에는 육류에 함유된 지방이라던가 마가린, 버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지방이다라고 흔히들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진짜 중요한 이슈입니다. 개인의 목적에 맞게 먹는 게 중요해요.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분량을 어떻게 먹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세대에서 취미로라도 운동하는 모든 분들은 결국 엘리트, 준 엘리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크로스핏을 정말 열심히 할 때는 거의 운동선수 못지않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정말 빡세게 지키곤 했거든요. 어쨌든 각자 훈련 목적에 내가 운동하는 분야에 걸맞게 영양 섭취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근비대, 다이어트 이런 데에 더 관심이 있겠죠. 나중에 어떻게 해야 근비대와 다이어트를 적합한 식이요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3끼 우리는 먹죠. 근데 하루 3끼 나눠 먹는 것보다 그 분량을 4끼, 5끼 이렇게 나누어서 먹는 게 훨씬 더 대사에 유리해요. 배도 덜 고프고요. 그래서 좋은 재료, 좋은 영양 밸런스를 부족하지 않게 먹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먹냐면 앞에 내용과도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하루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게 아주 좋고, 혹은 내가 주로 몰입하는 스포츠에 따라서 운동 전, 중, 후 이렇게 각각 타이밍에 맞게 적합한 전략으로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나중에 강론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영양을 왜 신경 써서 먹어야 되냐면은 근성장에도 중요하고 근손실 방지에도 중요하고 또 잘 먹어야지 효과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분 보수 중요하고 에너지 보충에도 아주 중요하겠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똑똑하게 잘 챙겨 먹는 게 우리 스포츠 생활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론의 정리인데요. 이 한 페이지만 여러분이 숙지를 해도 오늘 강의 그냥 다 흡수한 거랑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단백질은 최소 몸무게 kg당 0.8g 이상은 먹어줘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데일리로 130g 이상은 먹어줘야 되고요. 최소한 이제 저탄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다기보다도 진짜 적게 먹어도 하루에 50 내지 100g의 순수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탕 이런 이제 첨가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 칼로리의 10%는 넘지 않게끔 섭취하는 게 더 똑똑한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은 1일 에너지 섭취량의 35%는 넘지 않게끔 하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건강하지 않은 지방,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이런 애들은 에너지 총량의 10% 이내만 복용하게끔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1500mg 이하를 먹는 게 혈압 방지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아주 좋다고 해요. 자, 이제 강론입니다. 디테일한 내용 이제 전달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떤 기준으로 먹어야 하고 또 이들의 특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충제들이 있죠.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도 있지만은 운동 기능 향상을 꾀해서 BCAA나 크레아틴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동 전, 중, 후에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알려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실용적인 내용인 칼로리를 어떻게 계산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한 이 섭취 옵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이어트의 목적에 맞게 혹은 근비대 림매스업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고단백식이를 하던 아니면은 정말 밸런스 있게 먹는 게 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딱 요거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먹는 이 탄단지 비율과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탄단지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 60, 단백질은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25%, 지방 15% 정도 밸런스에 맞게 드시게 되고요. 운동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포션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탄단지가 50, 30, 20 이렇게 드시게 되겠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탄수화물을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네요? 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함정이 있는 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운동을 하는 날과 운동하지 않는 날에 하루에 이제 필요하는 열량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예시는 저를 예시로 든 건데요. 보통 그냥 러프하게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 필요하다 치면은 운동을 하는 날은 제가 700칼로리 혹은 그 이상을 더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 기준에서는 2000칼로리, 운동인 기준에서는 2700칼로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1200칼로리, 단백질을 500칼로리, 지방 300칼로리 정도 목표로 잡고 섭취를 하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날에는 탄수화물 더 먹죠. 1350칼로리, 단백질 910칼로리, 지방 540칼로리 이렇게 제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만 받아들이면은 많이들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서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예시를 들어줬어요. 탄수화물을 1200칼로리만큼 먹는다고 하면은 순수 탄수화물을 300g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들 착각하고 혼동하시는 게 탄수화물 300g 먹는다가 저 밥 300g 먹어요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양 성분표를 그래서 잘 보는 연습이 중요한데 햇반을 예시로 들면은 햇반 그냥 일반 한 그릇이 210g이거든요. 그 210g에 순수 탄수화물은 70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햇반 한 4그릇 정도가 제가 운동하지 않는 날에 섭취해야 할 탄수화물 열량이 되겠죠. 밑에 단백질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300칼로리 소모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순수 지방으로 50g짜리가 되고요. 아몬드 하나를 1g이라 쳤을 때 얘는 지방 2.7g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40알 정도, 하루에 40알 정도의 아몬드를 먹는 게 제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지방 열량의 목표량에 맞겠죠. 하루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열량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알다시피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소 130g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단백질, 체내에 갖고 있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소모를 해서 탄수화물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게 더 장기화되고 심해지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은 이제 크게 세 분류가 있어요. 혈중포도당, 간글리코겐, 근글리코겐. 근데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근육의 글리코겐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을 자주 할수록 근육 글리코겐 저장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나고 얘네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능력도 증가하게 되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에 대한 내용도 아주 중요한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8g, 여성은 20에서 28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한데, 근데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6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은 우리 이제 위석이라는, 영어로는 베소아라고 하는데, 위석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위 안에 이제 고여 있거나 장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수분 섭취도 많이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지방은 뭐 포화지방, 단일불포화, 다가불포화 지방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필수지방산은 외부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애들을 말하거든요. 흔히들 뭐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서 들어서 아실 텐데요. 오메가3, 6에 대해서 보충제 혹은 약을 통해서 먹는 게 좀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약을 통해서 먹기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지방인 뭐 견과류, 생선, 기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뭐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메가3, 6에 한해서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게 더 충분하기도 하고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뭐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운동할 때 이제 지방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냐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훈련된 사람은 훈련 안 된 사람들보다 더 지방을 많이 잘 뽑아 쓸 수 있게 되어요. 그렇게 제가 뭐 체질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몸의 어떤 체질,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더 잘 연소할 수 있게끔 되고요. 또 이제 저장된 탄수화물인 근육 글리코겐의 사용 효율이 또 효율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운동하는 분들이 아주 집착해서 섭취를 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단백질 관련된 음식물, 제품 이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영양 과다 섭취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필요한 양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단백질도 제가 필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포션을 넘게 섭취하게 되면은 얘네들도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적당량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은 kg당 0.8g 이상은 먹어주는 게 좋고 진짜 전문 바디빌더들은 뭐 몸무게당 2.7g까지 드시기도 하는데 보통 그냥 운동 열심히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몸무게당 2g 정도? 그 정도 섭취를 해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AA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BCAA는 결국에 이제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액시드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인 8가지 중에서 3가지인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3가지를 BCAA라고 칭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근육 조직의 주요 구성 물질인데다가 얘네들 중에서 특히 류신의 함량이 높을수록 단백질 합성에 아주 유리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더 파고들면은 mTOR이라는 단백질 합성 조절 인자 활성을 늘리게 되어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단백질이 분해되고 근육이 손상을 받고 찢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운동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 휴식하는 기간 동안에 단백질 합성이 우수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아틴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레아틴은 장기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고요. 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종목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어요. 헬스하는 분들이나 크로스핏 아니면은 조금 짧은 시간에 고강도 유산소 운동 하시는 분들, 고강도의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좋겠죠. 크레아틴은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크레아틴 로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딩은 이제 하루에 4번 크레아틴을 한 번당 5g씩 이렇게 나누어서 먹는 건데요. 그러면 하루에 4번이니까 20g을 하루에 먹게 되겠죠. 요거를 3일에서 5일 정도 크레아틴을 이렇게 매일매일 20g씩 복용하고 나서 그 다음 유지기 때는 하루에 3g씩만 크레아틴 복용하는 게 이제 크레아틴 로딩이라는 개념입니다.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나가는데 이 크레아틴 보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근육이 에너지 소모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6초에서 30초가량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힘을 쓸 때 크레아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운동을 짧은 시간 동안 수행하는 선수한테 아주 유리하게 되고요. 고강도의 반복 운동 그리고 짧은 회복기에서 운동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전, 중, 후 섭취 전략인데요.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헬스를 하고 계실 테니까 헬스를 끝나고 나서 흔히들 뭐 기회의 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빡세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이 탄수화물 저장된 애들을 다 뽑아서 써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네들을 재빠른 시간 이내에 섭취해서 보충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탄수화물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1g당 탄수화물 3-4g 정도 포함되어 있는 보충제를 마시는 거는 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너지 대사, 몸속에서 온갖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운동을 매일
매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잘 드시는 게 좋겠죠. 운동 4시간 전, 2시간 전 이 정도 분량을 섭취하는 게 좋고, 운동 중에도 조금씩 수분 섭취하는 게 이 과도한 탈수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운동 시작하기 직전과 운동 끝나는 후에 몸무게 변화를 통해서 수분 소실량을 이제 계산해서 그것 따라서 수분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 1kg 로스가 되었다면 1.5리터 가량의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칼로리 계산 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열량을 필요로 하나라고 계산하는 거는 되게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치밀하게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렵고, 저도 그런 건 머리 아파서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보통 그냥 제가 제시한 에너지 공식을 저는 선호를 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무게에다가 1 곱해서 24시간,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1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1 대신에 0.8 곱해서 계산하시면은 내가 1일 에너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아셔야 될 거는, 요거는 내가 하루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운동 안 하는 날에 이 정도 에너지 소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너지 요구량의 추정치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냥 있다는 거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PA라는 건 피지컬 액티비티, 우리 이제 운동을 하는 신체 활동의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기준을 가지고 PA를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디테일하게 내 에너지 요구량 추정치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공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바디를 잴 수 있는 분들은 체중 자체보다 제지방량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남녀 공통인 걸로 알고 있고, 500에다가 22 곱하기 제지방량 이렇게 하면은 이제 1 에너지의 소비량을 알 수가 있어요. 필요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먹느냐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일반 단체 급식에서는 탄단지 비율이 65대 10에서 15 내지 20에서 25%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운동을 하고 또 다이어트 혹은 근비대 림미스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 섭취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내 에너지 요구량에서 500 정도만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무것도 안 할 때예요. 운동 안 하는 날에는 2000에서 500을 뺀 1500 정도에 맞추어서 영양 섭취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맥시멈이 이 정도고, 그냥 에너지 섭취를 이렇게 적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500칼로리씩만 줄인다면 일주일에 3,500이 되겠고, 이 얘네들이 그냥 순수하게 지방에서만 감량이 된다면 일주일 동안 0.45kg의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론적인 내용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근비대나 림메스업을 위해서 그 영양 섭취를 한다 치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500칼로리를 더 드시는 게 좋겠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350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500칼로리를 더 먹으려면은, 난 그냥 지방을 더 먹어서 그냥 하루에 아몬드 40알 더 먹을래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근비대를 바랄 수 있고, 그 사이에 탄수화물을 잘 넣어줘야지 근육 합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근육 글리코겐을 재합성하는 데 필요한 탄수화물로 이 추가 열량을 얻는 게 좋아요. 일부는 단백질이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근육 조성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22%는 단백질인데 7%는 지방이고 70%는 수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분을 끌어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리코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페이지에 다 요약을 한 내용인데요. 이것만 잘 숙지하셔도 오늘 내용 충분히 다 소화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운동인이라면은 탄수화물 50에서 65%, 단백질 30에서 35%, 지방은 10에서 20% 섭취하는 게 좋고, 근육 글리코겐 합성의 측면에서
탄수화물을 잘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운동 시간이 길어진다면 운동 전, 운동 중간에 탄수화물을 잘 먹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운동 훈련이죠. 운동 훈련은 근육 글리코겐 및 지방 활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가 목적이냐, 림매스업이 목적이냐 따라서 칼로리 섭취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 오늘은 왠지 살을 빼는 운동하고 싶어. 근데 이래놓고 내일은 뭔가 어제 너무 살 빼는 운동했으니까 오늘은 근육을 키우는, 몸을 키우는 운동과 영양 섭취를 하고 싶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확실히 정해놓고 1개월 내지 3개월 기간을 정해두고 나서 운동 영양의 그 플랜을 짜서 꾸준히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영양학 강의를 한 30분 정도 분량으로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나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디테일한 정보를 얻고 싶다 하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띄워드린 책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책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쉽게 내용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가볍게 읽으시는 게 많은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언제 한번은 시간이 된다면은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더 있거든요. 유튜브 라이브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유용하게 또 디테일하고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